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이 무장을 한 채 마트에서 단속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호수 위 교량이 갑자기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애너하임에서 보석상에 침입하려던 떼강도들이 업주의 반격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맨해튼 한복판의 한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포함해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80대 남성이 영주권 분실로 이민국을 방문했다가 체포돼 강제 추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자동차 업체 GM의 분기 이익이 1조 원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데 미 경제가 성장 둔화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미국 GM은 지난 2분기 순이익이 18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대비 10억 3천만 달러, 1조 4천억 원이 급감한 것으로 전체 순이익의 35%가 사라진 셈입니다. 달러 약세 덕분에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선전했지만 자동차 관세의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차례로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전날 크라이슬러와 지프 등을 보유한 스텔란티스 역시 관세로 3억 5천만 달러, 4,80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발표했습니다. GM 측은 관세 영향은 3분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차차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상황이 정상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M은 관세로 인한 부담의 30%는 구조조정과 해외 생산량의 미국 이전으로 상쇄할 계획인데 한국 생산량에 대해선 아직 한미 무역 협상 등 불확실성이 커 장기적 차원의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자 미국 경제가 성장 둔화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늘 분석 메모에서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해도 실질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경제 침체 가능성을 30%로 높여 잡았습니다. We're already at 10, and then we've got reciprocal tariffs on a whole bunch of countries that range from 15 to 30 or even higher. 미국 언론들은 또 수입산 철강에 50% 고율 관세가 부과되자 시장 지배력이 커진 미국 철강업체들이 슬그머니 가격을 올려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경제 통상 수장들이 워싱턴에 총출동합니다. 관세 전쟁 최대 분쟁국인 미국과 중국은 다음 주 무역 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휴전 기한 추가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미국 방문입니다. 여 본부장은 이곳 시간 25일 미국과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25% 상호관세 인하를 위한 사전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 통상협의 참석을 위해 이틀 뒤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일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김정관 장관은 2+2 협의와 별도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과 만나 25%인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를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 시한이 임박한 만큼 경제통상수장들이 워싱턴에 동시에 집결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극한 무역 전쟁을 벌이다 일시 휴전했던 미국과 중국은 다음 주 다시 협상을 재개합니다. 28일과 29일 열리는 미중 무역회담의 장소는 스웨덴 스톡홀름입니다. 미국 무역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양국의 초고율 관세 인하 기간이 8월 12일 끝난다면서 회담 개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군 멍군식 보복 관세로 맞서다 115%포인트씩 관세를 대폭 낮췄던 지난 5월 양국의 휴전 기한이 추가로 연장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베센트 장관은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잘 지내고 있다면서 중국 방문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President Xi has invited me to China, and we'll probably be doing tha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A little bit out, but not too distant.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을 찾아온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난 뒤 양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미국은 필리핀에 매긴 상호 관세를 20%에서 19%로 깎아주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은 일방적인 관세라는 점, 또 그걸 올리고 내리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대로라는 점을 또 보여줬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형 식료품점에서 무장을 한 채 단속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쯤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온타리오시에 위치한 스테이러 브라더스 마켓 매장 안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매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요원들은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직원 전용 구역까지 진입했으며 이를 목격한 일부 주민들이 당장 나가라며 강하게 항의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This is just another attempt to target brown people in America. So they were actually going in to restrooms. They were also even going in through the back areas where it's employees only. If we are saying and allowing ICE agents or other folks to just come in to our private property without a warrant, to come in without probable cause, that should be concerning to all of us. 아이스 측은 같은 쇼핑몰 내 도넛 가게에 있던 한 남성을 추적 중이었으며 남성이 마트로 들어오자 이를 따라 진입한 것으로 해명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이 남성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체포됐다고 전했으며 이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 현장에 출동한 온타리오 경찰국은 연방요원이 공무 중이었으며 체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하루 수천 대 차량이 이용하는 교량이 붕괴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교통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40분쯤 피켄스 카운티의 키오위 호수 위 다리 일부가 물속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붕괴됐습니다. The bridge made a real loud noise and the concrete truck came across and the Blue Ridge truck came right behind it. As soon as the Blue Ridge truck came across, the whole bridge just collapsed. 이 교량은 1968년에 건설됐으며 올해 4월 실시된 정기 점검에서는 보통 상태로 평가받았습니다. 당국은 하루 평균 2천여 대에 달하는 차량 통행이 교량에 지속적인 부담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hitting the end of its lifespan. It also was designed not necessarily to deal with the kind of modern trucks that are going across it today. 사고 직후 복구팀과 구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붕괴된 교량의 교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이번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정확한 붕괴의 원인을 조사 중이며 해당 도로는 전면 폐쇄된 상태입니다. 또한 우회 도로가 마련됐지만 복구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애나하임에서 보석상에 침입하려던 떼강도들이 업주의 반격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나하임 경찰국은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쯤 사우스 브루커스트 스트릿에 위치한 한 주얼리샵에 차량 6대를 나눠 탄 10여 명의 복면 강도들이 침입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도단은 해머와 마대 등을 들고 매장 유리문을 부수려 했으며 이때 직원들과 업주는 가게 뒤편으로 대피했습니다. 이어 업주는 매장 안쪽에서 권총을 꺼내 방탄 유리를 향해 경고 사격을 했고 총성을 들은 강도들은 그대로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일주일 전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보석상 강도 사건과의 연관성도 수사 중입니다. 애나하임 경찰국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상점을 노리는 떼강도 침입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맨하튼 한복판에서 경찰차까지 들이받으며 도주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40분쯤 파크 애비뉴 사우스와 23번가 인근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정차를 지시받은 현대 SUV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도주 중 유니언스퀘어와 59번가 일대를 거치며 경찰차 2대와 일반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고 도심을 질주한 끝에 50번가와 렉시턴 애비뉴에서 순찰차 2대에 의해 막혀 붙잡혔습니다. The guy hit all the car. When he run away from there, I think he's gonna hit my car, another car, back car, like one car is damaged. And I just opened my right driver's side to put a water in it, and this guy came slam my door slowly. And after I said, "What are you doing?" He don't like what I say. What are he doing? And he keep going. He make a big damage in it and a run.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뉴저지주 모리스 카운티에서 하루 동안 지진이 무려 6차례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진은 랜돌프 지역에서 5차례, 인근 맨댐에서 1차례 발생했으며 규모는 0.7에서 2.0 사이로 모두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새벽 5시 40분쯤, 마지막은 밤 11시 25분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리스 카운티 비상관리국은 주민들로부터 수십 건의 신고 전화를 접수했지만 인명피해나 구조물 손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관리국 제프 폴 국장은 뉴저지에는 라마포 단층이 지나고 있어 이런 현상이 완전히 이례적이지는 않다며 현재까지는 모두 경미한 지진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던 80대 남성이 영주권 분실로 이민국을 방문했다 체포돼 강제 추방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모닝콜에 따르면 82세 루이스 레온 씨는 영주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이민서비스국을 찾았다가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졌고 동행했던 아내도 10시간 넘게 억류됐습니다. 레온 씨는 1987년 칠레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미국에 망명한 합법 체류자로 범죄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과테말라 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고 있으며 IC는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행정 처리 중에도 고령 이민자가 절차 없이 추방된 이번 사례는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커뮤니티 전반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여권의 국제 위상이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헨리 여권 지수에서 미국은 10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미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182개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이는 아이슬란드와 리투아니아 등과 같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4년 여권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 매년 순위가 조금씩 떨어져 왔습니다. 한편 올해 가장 강력한 여권은 싱가포르가 차지했으며 총 193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190개국으로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가 승객을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장소에 하차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시건주에 거주하는 데런 핀들링은 어제 오전 모스콘 센터에서 열리는 컨벤션에 참석하기 위해 웨이모 택시에 탑승했지만 택시는 갑자기 경로를 이탈해 웨이모 차량들로 가득한 한 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한동안 차량 안에 갇혀있던 핀들링은 고객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웨이모 측이 원격으로 경로를 재설정한 뒤에야 차량은 다시 목적지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They couldn't figure out why I was there. What caused the vehicle to go there, and it was quite rare that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웨이모 측은 당시 주차장이 가장 빠른 경로로 인식돼 차량의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핀들링에게는 무료 승차권이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지난 5년간 간호사 면허 없이 불법 근무해온 30대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경찰국은 39살 셰넌 워맥이 간호사 면허증과 신분증을 위조해 2020년부터 의료시설에서 간호사를 사칭하며 일해온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워맥은 실제 간호사 4명의 면허증과 신분증을 도용했고 20개가 넘는 가명과 7개의 사회보장 번호를 이용해 허위 파견 업체까지 만들어 간호 인력으로 위장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은 펜실베니아는 물론 조지아와 커네티컷 등 여러 주를 오가며 간호사 행세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워맥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간호사 인력난을 틈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네스코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재가입한 지 2년 만에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네스코 탈퇴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기 집권 시기인 201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네스코의 친중, 반이스라엘 성향과 다양성 정책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백악관은 유네스코가 진보 성향의 사회의제를 지지한다며 미국 국민이 지난 11월 대선에서 선택한 상식적인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탈퇴 이유를 전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유네스코의 2023년 인종차별 대응 지침과 남성 중심 사고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들, 이스라엘 관련 비판적인 표현 등을 문제 삼았고요. 또 유네스코가 유대교 성지를 팔레스타인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점과 유네스코 내 포진한 중국 고위 인사의 비중도 탈퇴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네스코 측은 미국의 탈퇴 결정을 예상했다면서도 다자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흘 전 열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한 집권 자민당의 이시다 시게루 총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이 참의원 선거 직후 이틀간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1.6%가 이시바 총리의 사임을 지지했고 45.8%는 사임이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전달보다 9.6%포인트 하락한 22.9%로 집계돼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8%에 달했습니다. 차기 정권 형태에 대해서는 정계 개편을 통한 새로운 정권을 바란다는 의견이 36.2%로 가장 많았고 기존의 자민 공명당 중심의 야당 일부가 참여한 정권이 28%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과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같은 이공계열 전공에 고득점자들이 몰린 것은 물론 대학 간판과 상관없이 이공계열의 인기가 증명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근 학생과 학부모 모두 명문대 간판보다는 전공 자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졸업 후 취업 안전성을 따지는 분위기가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졸업 후 공무원 진출이 쉬운 대학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인기를 끌고 있었고요. 반면 의대는 공부 기간이 길고 업무 강도가 높아 최근 2년간 선호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토목공학 지원이 줄었고 청년 실업 여파로 인문 계열은 기피 대상이 됐는데요. 인간형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기업가나 연구자들에 대한 직업적 선망이 생겨나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란이 연일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시달리며 수도와 전기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란 남서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치솟았고 수도 테헤란은 올해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또 테헤란 지역 강수량이 매년 꾸준히 줄어 테헤란 상수 공급 대매 수위는 10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단수를 겪었고 냉방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순환 정전까지 예고됐습니다. 당국은 전기와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 테헤란주에 공휴일을 선포했고요. 테헤란 외에도 이란 남부 일대 10여 개 주에 관공서와 은행 등이 하루 휴무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는 세계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등 3만 명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에이펙 참가국 정상이 머물 국빈용 객실입니다. 400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에 대형 침실과 다도실, 야외 정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보문단지 일대 12개 호텔이 국빈용 객실 35개를 리모델링 중인데 70%가 완료됐습니다. 에이펙 국가 행사를 대비해서 객실과 모든 시설물을 점검하고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천년 고도 경주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4,000명의 국내외 취재진이 이용할 국제 미디어 센터도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골조 공사가 끝나고 지붕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세계 21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게 될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의 공식 행사장도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 중심 공간입니다. 정상회의장, 그다음에 VIP 라운지, 에이박 대화실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실내 공사인 만큼 석 달 남짓하면은 마무리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경주 국립박물관에 들어서게 되는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장은 현재 35%의 공정률로 기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한국의 미를 살린 목구조물과 석조계단을 설치하고 경주에서 출토된 6개의 금관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함께 전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나라의 아주 품격 있고 뿌리 깊은 어떤 전통의 미를 세계 만방에 과시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만찬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준비 지원단의 목표는 9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는 겁니다. 이후 한 달간의 리허설을 통해 정상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VIP 경로서를 전달한 걸로 의심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하자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 법원은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경로서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온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VIP 경로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 안 하셨습니까? VIP 경로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셨죠? 그리고 결국 신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를 인정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과거 박 단장 항명 혐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경로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박 대령을 향해 편향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경로설 얘기한 적 있으시죠?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들이 순직해병 특검 수사에서 잇따라 VIP 경로서를 인정한 데다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실에 따로 남았다가 이후 김 전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법원과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모해 위증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2년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사령관은 경로를 전달한 윗선이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VIP 경로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볼 만한 통화 녹음 파일을 제시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했던 점, 또 사건 이후 군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조사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3천만 원짜리 사우나 시설을 만드는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관저와 삼청동 안가의 구체적 공사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저 공사를 진행하고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소송을 벌이면서 그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체포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까지 몸을 피했던 한남동 관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일주일간 이 관저에서만 200톤이 넘는 물이 사용돼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실내에는 2천만 원짜리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가 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관저에 사우나 공사를 진행한 업체 측이 내부 사우나와 구조 변경에 3천만 원이 사용됐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관저 내부에 사우나 공사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부 구조 변경 사안에 관해서 공사 원가가 한 3천만 원 정도다라고 업체 측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실제 고급 자재가 사용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내부 사우나에 수천만 원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12.3 비상계엄 3시간 전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부른 장소인 삼청동 안가 개보수 공사에도 참여한 이 업체 측은 내부에 술을 마시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긴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했는데 특히 높은 분들을 위해 의자의 팔걸이를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의자들이 이제 팔걸이가 없는 이유가 이제 높은 분이 이제 이리저리 움직일 때 이제 그쪽 방향을 이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팔걸이를 없애는 의자를 배치했다. 이 업체는 경호처 직원들의 관사로 사용되는 아파트와 빌라, 대통령 관저 골프 연습장, 안가 등 공사 26건을 진행했는데 모두 6억 원에 달하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대통령실 경호처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관저와 안가를 아방궁으로 만들려고 했던 윤석열의 행태는 충격적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불투명한 공사 과정과 부실 감사 수사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과거 국회에서 골프 연습장을 창고라고 대답했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 위증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경남 산청 산사태 현장에서는 실종자 4명 중 2명이 발견됐지만 여전히 수색과 복구 작업은 더딘 상황입니다. 고립된 마을도 길을 뚫고는 있지만 시설물 붕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 현장을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위와 토사가 쓸려 내려온 경남 산청군 외송마을. 이 마을은 지난 19일 산사태 이후 국도가 끊겼습니다. 마을길은 바위에 막혔고 수도와 전기, 통신이 모두 두절됐습니다. 외부에 있는 애들이 또 저희한테는 119까지 막 연락해가지고 통신이 안 되니까 사람 찾으려고 애를 썼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완전 고립됐던 마을은 길이 뚫렸지만 주민들은 사흘간 고립된 상태에서 추가 산사태 공포를 견디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러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며칠 만에 외부와 연결되는 길이 뚫렸지만 여전히 중장비가 동원돼 응급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곳에 있던 상능 마을은 마을 아래쪽에 산사태가 나면서 마을 위쪽은 아예 지진이 난 것처럼 지반이 내려앉아 20채 가까운 집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진 지진을 봐야지 산사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속구제 올라오고 갈라지고. 집은 물론 마당과 길도 갈라지고 무너져 4시간 동안 사투 끝에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경남 산청군의 7개 읍면은 아직 미복구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은 도로가 파손돼 차량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00여 세대는 여전히 전기가 끊겨 있고 약 700세대는 수돗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7월 22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